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3주 전인가요? 제가 방송하면서 그때 북미 고위급 회담 그 합의 발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방송 채널 615에서 보내드리면서 채널 615 방송 이래 가장 희망에 찬 방송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그 소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왠지 잘 풀린다 싶었죠. 그렇지만 불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바로 심각한 한반도 전쟁 위기 얘기를 변함없이 하게 됐습니다. 자, 북미 간에는 4월 달에 오바마가 평양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남북 간에는 종로나 여의도나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져도, 글로 폭탄이 날아들어도 또 이상할 게 없는 이런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이 한반도 심각한 전쟁 위기와 관련해서의 뉴스도 있고요. 또 하나 인공위성 발사 소식도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금 원문자료실에서요, 광명성 3호 발사 관련해서 이제 평양에서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소개해드렸는데, 발사 내용과 배경을 네.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지난 이제 90년대 후반에 한번 광명성 1호를 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이었죠. 광명성 2호를 발사했고, 이번에 이제 3호를 발사하게 되는데, 지난 1호, 2호는 시험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발사를 한 거였고, 이번에 발사하는 거는 상용위성이다. 그래서 상용위성이라는 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위성으로 준비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적은 이 과학 탐사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극궤도 이성이라고 했는데 극궤도 이성을 한번 어떤 건지 사진으로 좀 보시면요. 저게 이제 보통 인공위성을 쏘면 이게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극궤도 위성은 남극과 북극 사이를 오고 가는 그런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인공위성은 남북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돌게 되면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과학 탐사 위성이나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을 극궤도 위성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사하는 건 극궤도 위성으로 실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용 위성으로 사용을 하려면 원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이전에 이제 광명성 1호나 2호 같은 경우는 타원 궤도를 돌았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이걸 이제 반복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사하는 건 극궤도 위성이면 아마 원궤도를 도는 걸로, 그래서 더 진보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걸 이제 왜 지금 발사하게 됐느냐? 이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4월이 북한에서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해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4월 15일에 맞춰서 그걸 이제 선포를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경축의 의미, 우리의 국력이 이만큼 강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북미 사이에 3차 고위급 회담을 했고 거기 합의가 나왔어요. 근데 합의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겠다 이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이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모라토리움 핵 활동과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유예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9년에 북한이 광명성 2호를 쏠 때 미국에서 이건 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걸 가지고 유엔까지 가져가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발사를 하면 미국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주권을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건 주권의 문제라서 인공위성 발사를 해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안 건드렸다가는 그럼 2009년에도 똑같은 걸 쐈는데 왜 2009년은 문제가 되고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정말 난처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북에서 아마 그걸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어차피 올해 이제 4월 달에 강성국가의 대문을 연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인공위성을 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걸 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참 이제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제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워낙에는 이제 4월 달을 맞아서 북이 계속해서 이제 4월에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축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죠? 나름대로 자기 목표치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누가는 뭐 핵실험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유인 우주선, 뭐 네.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단 말이죠. 이거 하나만 할까요? 뭐 가죠. 일단 보여준 건 네네. 이거 하나고 네네. 뭔가 많이 이어지겠죠. 예. 자, 지난번에 은하 2호 발사에서, 미국이 그 은하 2호 그 실험 위성이죠. 실험 위성을 발사한 것을 두고서는 발사체, 유엔에서 있죠. 규탄, 뭐. 미사일이라고도 말 예, 못하고 인공위성이라도 결의안. 말 못하고. 그렇죠. 발사체는 맞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함축적으로 뚜렷하게 정의 내리진 않고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라고 주어도 없이 그죠? 주어 무엇을 없이, 발사했는지가 애매한. 무엇을 발사체가 뭐 목적어가 분명치 않은 주어는 없고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결의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것과 관련해서 과연 주권국가의 권리로 이 우주의 평화적 개발 문제를 미국이 대할 것인가. 그래서 3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했던 그것을 실제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은하 네. 3호를 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네네. 2009년에 쐈던 건 은하 2호였는데 그럼 네네. 뭔가 다른 로켓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그때 개발한 로켓보다 더 이제 발전된, 뭐 당연히 숫자가 올라갔으니까 더 발전됐을 거고, 더 발전된 이제 로켓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켓 발사체가 은하 3호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2009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적 규정 뭐 이런 거 해서 지금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거 신고하고 뭐 절차 항로와 밟고 예,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어디서 하겠다 이런 것도 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극궤도 위성이 자전하는 지구를 이렇게 세로로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지구가 이렇게 하면서 다 보일 수 있는 이런 위성이군요. 자, 이런 소식이 지금 뭐 긴급하게 오늘 오후에 지금 타전이 된 거고요. 자, 한반도 전쟁 위기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예, 얼마 전 국방부에서는요, 3월 26일을 천안함 응징의 날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하자는 날입니까? 그럼 응징의 날이면. 예. 그 이제 이름부터가 상당히 호전적인 네. 이게 뭔가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 주는 그런 이제 명칭인데 국방부가 이제 천안함 사건 2주기가 되는 26일을 천안함 폭침 응징의 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북에서 천안함을 이 격침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응징하는 날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단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합동 군사 훈련, 결의 대회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일단 모든 부대가 조기 개항을 하고 그다음에 23일부터 27일까지를 공식 추모 기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음주 회식을 자제하고 골프를 금지하고 장교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뭐 북한을 응징하는 결의를 다지는 결의 대회들을 각 부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병들에 대한 그 안보 교육 이런 것들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희생 장병들의 출신 학교에서까지 안보 강의와 추모식, 사진 전시회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백령도에서 뭐 위령탑 참배 뭐 이런 것도 계획돼 있고 또 이제 위험한 게 서해 5도와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북도서에서 북한의 침투를 가정한 거점 점령 훈련,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거죠.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훈련, 그다음에 공격 편대군 훈련, 무장 편대 비행 훈련, 이런 이제 실전 훈련들을 진행을 하면서 강력한 대북 응징 태세를 보여줄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독수리 연습과 연계되어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한미 합동으로 이런 서해 최북단, 최전선에서 이런 훈련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작 천안함 사건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재판. 이 천안함 사건을 갖고 지금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가, 이건 한국의 사법부에서 아직 재판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인 것을 갖고 군은 기정사실화해서 이걸 갖고선 지금 뭐 폭침 응징의 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국 사법부를 굉장히 상당히 군부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그렇죠. 좀 생각이 네. 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위기는 더더욱 증폭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지금 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북에서 얘기하는 이 경계선을 0.001mm라도 넘어오면 강하게 반격을 하겠다, 청와대를 썩쓰리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엄포들을 계속 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 훈련, 서해 최북단에서 훈련을 하면 이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배도 다니고 그럴 텐데, 바다에 선을 거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선을 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고, 북한 당연히 그걸 이제 계속 감시를 하겠죠. 저것들이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할 테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도 당연히 그런 이제 최북단에서 훈련을 하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그런 이제 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막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훈련들이 더욱 이제 북한을 자극하게 되는 거고, 표현부터가 일단 북한 응징의 날이라 해서 사실상 이거 북한을 이날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북한 응징의 날? 그럼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거네?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을 자극하게 되는 거고,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그런 위험천만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나라에서는요, 3월 26일, 27일 날은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관보 정상회의 한다고 해갖고 국민들한테는 지금 짝순날은 짝수차만 운전하고 홀수날은 홀수차만 운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안과 안보,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회의가 있기 때문에, 해관보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군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안보 있잖아요. 전쟁 위기. 그래서 해관보 정상회의 하기 싫은 건가? 저는 국방부가.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깽판 치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한테 질서 있게 하라고 하면서 이날 두부선 합동훈련하고 막 이러면은 당장 26일 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들이 들어오겠어요? 무서워서 못 오죠. 이거. 예. 그래서 이거 해관보 정상회의 하기 싫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거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네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못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주에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핵안보 정상회의가 꼭 총선 직전에 해야 되냐, 이거 표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네, 서울 시민들 왜 불편하면 짜증 나잖아요, 일단. 네. 짜증 나면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여당에게 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래서 회의를 지금 포기한 상태인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렇게 돼서 북에서 만약에 며칠 남겨놓고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맞대응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사격 우리도 26일 날 하겠다, 사격 훈련하겠다, 이런 거 이거다. 하겠다. 그러면 각국 정상들이 일단 경호팀에서 이제 비상이 걸리겠죠. 야, 이거 우리 대통령 가는데 또 전쟁 나면 우리 대통령 50개국이 동시에 정상들이 이건 전쟁에 휘말려 버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세계대전이죠.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다. 참 무슨 생각으로 이날 꼭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하여튼 국민들한테는 꼼짝마 해놓고 지금 국방부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막 다 난리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국방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연평도에 가서 이 응징하겠다, 보복 뭐 응징 복수 얘기를 뭐 하지 이런 않았습니까? 근데 정승조 합참의장도 또 전투기를 타고서는 네. 예, 또 그 지역 일대로 예, 서북도서 이쪽을 또 비행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투기 F-15K 한국군에서는 상당히 이제 첨단 전투기죠. F-15K를 타고 여기에 미사일까지 다 싣고 실제 미사일 완전 무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전투기를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을 비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합참 관계자는 북한 응징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비행에 앞서서 그 박신규 공군 작전사령관에게 뭐라 그랬냐면 적이 도발하면 준비된 계획에 따라 즉각 출격해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정확히 타격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출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끼가 된다는 건가요?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다 가미가제 낫군요. 가미가제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네. 왜 이런지. 그러니까 자기가 비행 전투기를 타고 서해 최전방을 날아다닐 테니까 혹시 적이 도발하면 계획대로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건데. 이거 완전 살신성인인지, 자기가 미끼가 돼가지고, 막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이렇게 쭉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거 참, 이명박 정부의 행동이 갈수록 좀 위험 수위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비행에 주한 미군 공군 사령관이 같이 탔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장 마르크 주하스라고, 주한 미 7군, 주한 미 7 공군 사령관, 이 사람은 또 F-16을 타고 갔어요. F-16 전투기를 타고 함께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막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고 미국은 또 북미 사이에 상당한 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북미 관계는 좋은데 남북 관계는 왜 이 모양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미국의 입장은 뭐냐라고 하는데 미국도 일단은 이명박 정부의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그 주한미군이 같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실제 이제 3월 26일 날 뭐 합동 훈련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미군도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이런 이제 그 위기 증폭 이런 이제 행위에 대해서 방조 최소한 방조 내지 배후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뭐 미국이 알아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막 나서면 미국이 알아서 자제시켜주지 않겠냐 뭐 이렇게 안심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요, 정말 화나는 게 미국에게 화가 나요. 예. 이명박 정부는 뭐 원래 그랬으니까. 워낙 뭐 네. 민족은 안 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워낙 그렇다 싶지만 현재 지금 3차 고위급 회담에 상부의 명을 받들어서 합의문까지 동시에 발표를 해놓은 와중에 한국 공군 합참의장이 굳이 가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전협정을 존중하기로 한 본인들의 입으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있는 마당에는 자제를 시켜야 마땅한, 그죠? 네. 그래도 미국말 안 듣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미국말에는 늘 예, 시킨 대로 다 하죠. 충성을 다해왔던 사람들이라서 자제를 시켜도 부족할 마당에 본인 또 F-16도 끌고선 같이 타고 나가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래갖고 어떻게 국제 무대 외교관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어떤 나라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동시에 합의문까지 발표를 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그래놓고 요거는 이제 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정말 망신살 뻗친 게 저 이 뉴스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유엔까지 가서 유엔 인권위 회의장이죠. 네. 제네바까지 가서 몸싸움하고 난리 났어요. 뭐 일방이 저 몸싸움이라고 표현되긴 한데 몸싸움은 그 유엔 경위 소위 말하는 경호인단하고 한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났더만요. 예. 네. 뭐 일각에서는 자해공갈단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2일이었습니다. 뭐 현지 시간으로 12일 날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있었던 이 제네바에서 그 북한 대표부 대사와 한국의 탈북자 북송 저지 운동을 위해 참가한 국회 대표단. 그러니까 사실 이 국회 대표단은 여기에 참가할 성원은 아니었어요. 그냥 참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충돌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유럽 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실에서 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관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그 대사가 이건 조작된 것이다.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조작된 정치적 책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퇴장을 하는데 퇴장하려고 가는 사람을 갑자기 그 한국의 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3명이서 둘러싸고 못 가게 막으면서 막 구호를 외친 거예요. 뭐 탈북자를 탄압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그 유엔 경위들이 와가지고 이제 떼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모 의원이 북한 대사를 팔을 잡았다는 겁니다. 팔을 잡고 뭐 그래서 이제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격리가 됐어요. 30분간 유엔 경위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이 3명이 끌려가가지고 격리가 됐다고 합니다. 뭐 격리된 상황에서도 뭐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그 국제적 비난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국제 외교 관계에서는 외교관끼리 신체 접촉은 이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거고, 이게 한국 국회에서 맨날 날치기하고 몸싸움하고 하더니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가가지고 지금 유엔 회의장에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국내에서도 이런 비난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유엔 회의장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죠. 제 아무리 전범이다, 뭐 양민 학살, 뭐 이런 거에 의심이 가고 충분히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원으로서 연설하고 나오고 한 데서는 뛰쳐나가서 물리적으로 가로막는다거나 뭐 공개적으로 뭐 야유를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일절 이제 그 외교선상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날 보여준 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이 자칭 뭐 인권 때문에 몹시 몸이 지금 흥분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인권의 이응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가갖고 지금 국제 무대에서 외교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한 결례를 범한 상황이죠. 깜짝 놀란 거죠. 만약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대학생들이 뭐 등록금 문제나 이런 걸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막 구호를 외치고 구호를 그랬다. 외치고 막 이렇게 간 사람을 저지하고 있죠. 같은 의원들 사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기 성원도 아니었잖아요. 회의 성원도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경위들한테 끌려 나갔겠죠. 국회 경위한테 바로 끌려 나갑니다. 한국 대학생들. 조선일보 이제 일면에 바로 실리죠. 그럼요. 국가 주권 이게 뭐 짓밟혔다. 뭐 대학생들 국회 폭력 권위를 사태. 뭐 짓밟는 좌경 용공 대학생들. 뭐 그러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가 전복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유엔에서 보여진 한국의 소위 말하는 점잖으신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국제 무대까지 가서. 근데 문제는 이 의도 또한 굉장히 그들이 표현하는 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라고 사람들이 곱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탈북자 북송 문제 지금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고, 뭐 생전 단식 한번 안 하시던 분이 단식하시고 막 쓰러지시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북풍 일어났냐 이런 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그 다음에 북미 회담 앞두고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떠들썩하게 됐는데 역대로 이렇게까지 탈북자 문제가 사실은 1, 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10년도 더 된 문제고 오랫동안 문제들이 있어왔고 그동안에 이제 시끄러웠던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떠들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너무 떠들썩하니까 이게 당사국이 사실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보고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중국 외교부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발표를 했어요. 입장을 발표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우리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게 벌써 여러 차례 넘어온 상습범들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10번이 넘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 넘어올 때마다 붙잡아서 북으로 돌려보내는데 계속 다시 온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슨 북한에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살해를 당한다거나 뭐 고문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북에서 그냥 기본 조사를 하고 그냥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탈북을 하고. 그러면 중국에서 또 공안이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고. 그럼 또 조사받고 또 풀어주고. 이게 완전히 반복되고 있는 뭐 이런 이제 참 이제 상황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북한에 이 북송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사형을 당한다더니 뭐 고문을 받는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떠들고 있는데 실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걸 이제 중국의 외교부에서 공식 입장으로 이렇게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실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어떤 국경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 범법 행위들에 대한 이제 처리 문제인 건데 이거를 굳이 인권 문제로 확대해가지고 국제 문제로 지금 막 만들고 있는 이 의도가 뭐냐? 결국은 이 남북 관계가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데 더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인 거고 통일부 장관은 뭐 대놓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문제다. 뭐 북한에서 식량을 안 줘서 되는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 체제를 겨냥해서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더 자극하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북미 사이에 대화가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뭐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반북 의식들을 계속 고취를 해가지고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탈북자 문제. 저는 어떤 사람이 31번, 31번 탈북을 한 사람이 있대요. 아, 예. 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전문가네요. 아니, 31번을 탈북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저는 평생 31번 술을 끊어봤습니다나 저는 평생 31번 금연을 해봤습니다도 아니고 탈북을 31번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국경 넘나드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 너무 쉽다는 네. 거예요. 한국에서 정치범이 출입국 그 금지라거나 아니면 보안 관찰에 걸린 사람이 일본을 31번 탈출했다. 일본으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국경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이 31번씩이나 탈북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보수 언론 중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한국에서 이미 한국 국민이 된 사람이 중국에서 다시 잡혀갖고 다시 북으로 가는, 북송된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진짜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국민이 된 사람이 중국까지 간 과정도 대단히 신기하지만, 거기서 또 북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 국경 관리가 허술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자유방임적인 국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남쪽의 뭐 보수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주장은 북송되면은 뭐 일단 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뭐 고문을 받는다 그러는데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탈출합니까? 강제 수용소가 울타리가 없나 봐요. 그게 뭐 벽도 아니 없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치범 수용소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데서 탈출했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탈출해요? 저도 아니 여기 정치범이었던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감옥 그렇죠. 간 사람들 중에 탈출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신창원 씨 예. 같은 사람 탈출했다는 그렇죠. 얘기 들어봤어도 어떻게 정치범이 탈출을 합니까? 근데 탈출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탈출하면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렇죠. 그리고 며칠 안에 잡히죠. 네. 근데 여기는 근데 그 나라는 잡을 염도 없냐? 거기는 뭐 국경을- 수시로 타러 가나? 이거 뭐 예, 참. 넘어가냐? 이런 건데 이런 걸로 갖다 또 저한테 막 탈북자 거짓말 한다는 거냐 막 이러면서 또 막 집요하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탈북자 있을 수 있죠. 탈남자는 없습니까? 탈일본자는 없습니까? 탈미국자는 없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실컷 가만히 있다가 이런 시기에 북미 회담 타결돼서 이제 정상회담보다 밖에 안 남았구나. 만인이 다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왜 탈북자 얘기 들고 나와서 갑자기 안 하던 단식하면서 쓰러지고 유엔까지 유엔 갔어. 인권이 네. 그 인권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킨 적도 없는 사람들이 유엔 인권 선언에 뭐가 담겨 있는지 세계 인권 선언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세계 인권 선언일이 언제인지 알지도 못할 사람들이 갑자기 유엔 인권이 찾아가고 이 지경으로 몸싸움하고 이래야지 됐냐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적 의의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죠. 국민들이 네. 국민들이 상식적인데 이런 거고요. 정말 인권을 생각하면 남쪽의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그래. 니는 북의 인권 문제는 얘기해봤냐? 막 이런 얘기해요. 당장에 당신이 발 디딘 곳에 인권을 들여다보면서 얘기하면 내가 좀 약간 그 믿어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 인권은 마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억눌러도 상관없는 양, 쥐두새도 모르게 죽어도 상관없는 양, 이렇게 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 의회 가갖고 인권 얘기하고, 유엔 여기 갑자기 쳐들어가갖고 인권 얘기하고, 인권위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매하게 인권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거기 가서 왜 몸싸움을 해요? 네. 예, 인권 얘기하면서. 자, 이런 거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자, 북의 격앙된 반응을 보면서 진짜, 이게 진짜 전쟁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남쪽에도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 그 다음에 뭐 김관진 국방장관의 이름을 쓴 뭐 허수아비 같은 것들 놔두고 뭐 화형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상당히 주민들의 그 분노한 모습들을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느 정도 격앙된 상태인가를 지금 대외에 계속 알리는 그런 이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고, 얼마 전에 그 조선신보, 일본에 있는 신문이죠. 그 총련 기관지죠. 제 조선신보에서도 평양발 보도를 통해서 평양에 지금 이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평양을 덮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격앙된 상태인가 이런 걸 좀 보도를 했고요. 그 김정은 부위원장, 그러니까 최고사령관의 군부대 시찰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군부대 시찰이 거의 최전방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지난 10일자에 보도된 것에서도 그 서해안 전방 초소에 있는 초도방어대, 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서해 5도하고 가까운 섬이고, 여기가 그 96년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풍랑을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현지 지도한 곳으로 해서 좀 유명한 곳이죠. 여기를 현지 지도를 했다 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민군 해군 제123군 부대를 시찰을 했다고 그러고, 또 최근에 이 육해공군 합동 타격 훈련을 또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에서도 계속해서 이 전쟁의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군부대 시찰, 뭐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모두 지금 상당히 이 분위기가 이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반응들이, 정말 격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뭐 3차 인공위성 발사에 관련해서도, 북이 결국 실험 위성을 띄우고 그리고 상용 위성을 할 거다라고 하고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말폭탄은 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던질 수 있고, 김관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막 던진다는 거죠. 보복, 10배 복수, 뭐 이런 얘기를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폭탄을 던진 사람과 기간 또 봐온 걸 또 이제 돌아보면 빈말을 하지 않는, 말폭탄으로 끝나지 않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곳이 있는데 또 북이 그냥 외교석상에서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닥 거짓말하지 않는. 이게 또 고무찬양이라고 할까봐 좀 그런데, 하여튼 말하면 그냥 그 상황이 되면 그냥 쭉 가버리는, 그죠?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NPT 탈퇴할 거야. 이러면 탈퇴해버리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그러면 탈퇴해버린단 말이죠. 자, 요런 걸 봤을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이렇게 높아가는 것이 결국 말폭탄만 날다 끝날 것인가, 막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된 근본, 뭐 시작이 어디였죠? 시작이 어디였어? 일단은 네. 그 이제 연초부터 해서 계속 나돌았던 게 3월 위기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3월 달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2월 말부터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월 말에 2월 27일에 이제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됐는데, 그
직전인 25일 날 북에서 어딥니까? 최고사령부 대변인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돌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키르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이 대북 북침 전쟁 훈련이기 때문에 이걸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에 돌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키르졸브 독수리 훈련 때문에 이 북한이 상당히 이제 격앙된 상태가 됐고 이 전쟁 위기가 닥쳤는데 28일 날 그 남쪽의 헤럴드 경제라는 신문에서 인천에 있는 모 부대 내무반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내무반 사진에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사진이 있고 그 위아래로 이제 막 비난 구호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걸 이제 북에서 확인을 했고 3월 2일 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비난, 그 규탄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성명, 뭐 기자회견, 뭐 이런 담화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군부대 안에 기자가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거는 금지돼 있죠. 군에서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거고, 안 그래도 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더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한 거다. 특히 북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건 바로 이 지도부 문제거든요.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남북 간에 이제 접촉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 접촉이나 민간 접촉을 하는데 항상 그 주의를 줍니다. 이거 북한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교육도 하고 정부 관리들도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하는데 가끔씩 실수해가지고 막 북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도 그런 상황을 잘 아는 겁니다. 북의 최고 지도자 괜히 잘못 언급하면 안 된다. 북에서 반발한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북한이 제일 민감해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면 위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거는 뭐 개별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아닌데 어쨌든 좀 자제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좀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래 너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더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복수하겠다, 응징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싸움을 붙이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서로 북에서도 남을 비난하고 남에서도 북을 비난하니까 서로 그냥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서를 잘 살펴보면 결국 이 모든 게 이명박 정부가 어떤 의도된 행동들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해온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애초에 기대했던 오바마 정부와 북이 이렇게 오바마 정부도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것이 그 오바마 정부 초기에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하면서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키리졸브 훈련을 사실 비공개로 거의 안 하는 거나 다름없다.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네. 뭐 이런 거다. 그리고 뭐 그 사격 훈련 같은 경우에도 포사격 훈련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다른 곳에서 네, 남쪽으로 그냥 하는 신용만 네.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29일 날 북미 간의 그 3차 고위급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는 그 직전 바로 그 전날이죠. 네. 28일 날 헤럴드 경제신문이 저는 그래갖고 이 신문에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보고 싶어요. 해보죠 한번. 예, 헤럴드 경제신문에 이 기자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올린 기자 이름 해서 이 사진 어떻게 구했는지. 예. 아니면 그 관련해서 나중에 보도를 했어요. 헤럴드. 그래요? 저는 이게 그거 못 봤네. 논란이 돼버리니까 예. 마치 자기들이 논란을 이제 만든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했는데 그 기자는 그러니까 관내 행사가 있었고 그 관내 행사에 구경 같대요.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내무반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내무반에 갔더니 찍을 게 없는데 이게 좀 눈에 띄어서 그걸 찍어서 올린 건데 그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군에서 당연히 허용한 건 줄 알고 우리는 올린 거다. 네. 우리 책임 없다. 군에서 그냥 다 허용해 준 거였다. 뭐 네. 이런 이제 해명 보도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군부대가 상당히 고의적이고 지금 국방부가 유도를 한 거죠. 상당히 고의적이고 남북 간의 북미 간의 어떤 이 격화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죠. 꼭 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계속 북을 자극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유는 이제 뻔한데 사실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북미 대화를 좀 가로막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도 당연히 철수하게 되는 거고 북미 사이에 이제 관계가 정상에서 북미 수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북미 간의 수교가 되면 한반도의 평화 상태가 지속되는 거고 남쪽에 이 수구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은 사실 분단을 빌미로 해가지고 남쪽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키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뭐 독재도 항상 독재에 반대해서 뭐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지금 분단 상태에서 무슨 민주주의냐? 국가보안법도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어떤 체제를 그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지켜주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기득권 세력들이 다 이 분단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구 세력들이나 뭐 이 기득권 세력들은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이러다가 미국이 우리 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를 버리고 북한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당한 불안감이 쌓였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가로막아 보려고. 특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대화에 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1차, 2차 고위급 회담만 해도 남북 대화를 형식적이나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끼어들 수 있었는데 3차부터는 아예 남북 대화도 없어요. 그냥 북미 대화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감이 있죠. 이러다가 한반도 문제에서 나는 완전히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럼 북미 사이에서 그냥 알아서 짝짝꿍 해버리고 나는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이 있어서 이걸 가로막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위기를 불러오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총선용이죠. 쉽게 말해서 총선 때 이 북풍 지금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이나 사실 총선에서 패배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뭐 과반 이하로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고 심지어 뭐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니까 100석 또 이하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총선에서 어떻게든 승리하려면 지금 뒤집을 수 있는 건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 그럼 북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충격적인 그런 북풍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의도인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것과 뭐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이명박 정권에 뭐 이건 총선과 무관하게 이명박 정권 자체가 지금 위험해요. 너무 비리 사건 너무 많이 터지고 지금 뭐 레임덕 형상 심각하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자체가 지금 유지될 수 없는 그 정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거기다가 뭐 새누리당은 박근혜 친박 쪽이 완전히 이제 점령을 했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정권 뺏기고 나는 감옥 가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이 들겠죠. 이거에 뒤집을 수 있는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또 전쟁 아니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그런 사태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배경 아래에서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남쪽 정부만 빼놓고 북미 회담이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야권 단일화 등 총선에서 불리한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BBK 뭐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하는 문제, 그리고 방송국 언론만큼은 장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언론 장악하면 다음 다음 총선과 이런 것들도 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까지 가능하다라고 계산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방송사 사장들 다 낙하산으로 다 내렸잖아요. 방송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다 장악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방송국들이 파업에 났잖아요. 예. 다 파업했습니다. 진짜 창사 이래 한 번도 파업을 안 해본 방송국조차 파업을 했어요. 이건 뭐냐?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죽는 판인데 이 모든 걸 다 덮으려면 전쟁 말고는 없다예요. 북풍 말고는 없다. 북풍도 어지간한 북풍으로 안 된다. 네. 천안함 연평도 갖고 이제 안 네.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강정에서 발파하죠. 강정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죠.
FTA 반대하는 애들 빨갱이다? 이러고 몰죠? 이런 색깔몰이 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안보위기 조장하면서 어디선가 꽝 터지길 바래주고, 꽝 터지면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죽어도 돼. 예전에 제주도 4.3 때, 4.3 제주도민이 다 죽어도 제주도만 남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국민들은 얼마가 죽어도 우리의 정권만 계속 이어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천만하고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몹시 몰지각한 이런 상황이죠. 현대전이 무슨 누가 그랬죠? 누구죠? 김무성인가요? 잠깐 이 이름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 쪽에서 국민들이 한 3일만 참아주면 뭐 이길 수 있다 설마? 전쟁 이제 한번 야, 할 수 있다. 그 3일만 참아주면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서울을 뭐 3일 안에 수복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침을 뭐 어디서 개성에서 먹고 점심 평양에서 먹고 신의주 가서 저녁 먹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전은 네, 한국전쟁 시대를 생각하나 이 사람은 무슨 3일만 말도 안 참아주면이 어디 있습니까? 3일 동안 당신도 다 되는. 죽지. 3일이면 핵미사일이 몇 개가 날라올 수 네, 있는데. 지금은 한반도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지한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쟁 시나리오를 굴리는 겁니다. 굴리면서 F-15기 타고 합참 의장이 서해안 전선을 막 이렇게 고개를 하고 내가 가미가제가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사적인 정신으로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3일 동안 참을 국민도 없고 3일 동안 참을 수 있는 이 3일간 전쟁을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대 과학의 수준은. 천안함에서 당신들이 쓴 그런 시나리오 수준의 과학이 아니다. 이 과학의 수준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래서 이런 거 다 덮기 위해서 지금 전쟁 시나리오 가동하고 있고 강한 북풍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민주주의도 서민 경제도 모든 것이 다 한반도 전쟁 없는 땅에서 가능한 거다. 인권도 그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권익 문제도 우리 그 교육 문제도 보다 나은 교육제도도 전쟁 없이 안전한 평화의 땅에서나 그릴 수 있는 안전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북풍을 막아내는데 총선 이전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풍을 막아내는데 모든 관심과 이런 것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